자, 나리스 TV 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영화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 소셜 네트워크 이 영화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으로 유명한 마크 주커버그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소셜 네트워크, 일단은 영화는 뭐 누구나 다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왜냐면 뭐 제가 원래 뭐 어떠한 이런 좀 뭐 사업하는 이야기 이런 거 굉장히 즐겨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이 주커버그가 이제 어떤 페이스북을 만들게 되는 과정을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어떤 자기 이제 단짝 친구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페이스북을 만드는 과정,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데, 영화는 사실은 전반적으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그래서 다들 각자 이해관계자들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신랄한 논쟁이 벌어지는, 그래서 그 속에서 진실 규명을 하려고 하는, 왜냐하면은 소송이 걸린 문제가 될 테니까요.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주커버그의 큰 성공 뒤에 있었던 보는 각도에 따라서 각자 다 달라질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커버그의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지난 행적들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어떠한 모든 행적들이 뭐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그의 성공을 어떤 정당한 성공이었다고 보느냐, 아니면은 무언가 어떤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보느냐 하는 사람들마다 관점이 서로 다른 그러한 부분들, 어찌되었건 일단은 뭐 결론은 그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정한 합의금을 주고, 그러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걸로 이제 사실은 결정은 납니다. 근데 사실은 누군가의 성공에 있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주커버그가 지적재산권을 훔쳤냐 안 훔쳤냐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윙클보스라고 하는 어떤 하버드 대학을, 주커버그도 하버드 대생이고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제 하버드 대생들,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그래서 이제 윙클보스라고 하는 그 하버드생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뭔가 이제 자기들끼리 현재 페이스북처럼 그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제 떠올리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유명한 프로그래머를 찾는데요. 프로그램 잘하는 친구를 찾는데, 그렇게 해서 찾은 친구가 이제 주커버그가 되는 거죠. 근데 주커버그한테 이런 식의 아이디어로 우리가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주커버그가 오케이, 그러면 내가 그 프로그래밍을 이제 거기에 함께 해주겠다라고 했었다가, 자꾸 이제 그들이 이제 뭐 이런저런 일로 만나자고 하면 만나지도 않고 바쁘다고 하고 그렇게 미루다가, 그 사이에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에게 확 퍼뜨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윙클보스는 사실은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래머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고용을 했다라고 해도 좋고 함께 이제 동업을 하려고 했는데, 주커버그가 혼자서 이제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이 윙클보스 이 형제들은 주커버그가 자기의 이제 아이디어를 훔쳤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분개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소송들이 걸리게 되죠. 그리고 주커버그가 함께 했던 와일도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와일도라는 친구 역시 이제 주커버그하고 이제 소송에 걸리게 되죠. 이제 함께 이제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게 되고, 의견 차이가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소송하는 사이로 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커버그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는 그야말로 소셜 네트워크의 선구자이자, 그야말로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사람인데, 정작 오프라인에서의 주커버그의 소셜 네트워크는 하나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하나 깨져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치열한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했던 거죠.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는 그러한 회사의 탄생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치열한 법정, 그리고 자신과 가장 친했던 단짝 친구였던 왈도라는 친구하고의 정말로 그야말로 피 터지는 개싸움, 이러한 것들 위해서 어떠한 소셜 네트워크 회사가 탄생되었다는 것 자체, 그것도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역설이 아닐 수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도 이제 페이스북이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은 그야말로 쉽게 얘기하면은 직역하면 얼굴책이 될 텐데,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얼굴 붉혀야 되는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영화가 되겠죠. 일단 주커버그는 최소한 이 영화에서 나오는 캐릭터로 보자면은 이제 흔히 이제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쁜 친구는 나쁜 사람은 아닌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비하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재미난 표현으로, 문과는 이제 문돌이 하면서 이제 뭐 문송합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그 말이 이제 문과 소위 이제 할 줄 아는 거 없다, 쓸모 없다, 이런 식의 이제 그 비아냥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뭐 재미난 이제 조크일 수도 있고 약간의 이제 또 비아냥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또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대 찌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표현들 속에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사실은 그 주커버그는 이 영화상에서 이제 묘사되는 주커버그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공대 찌질이가 되겠죠. 영화의 시작은 그 자신의 어떤 여자친구와 치열한 논쟁을 하는 데서 시작되는데요. 그 논쟁을 보면은 서로가 말은 되게 많이 오가지만은 거의 대화가 잘 안 되는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네트워킹이 차단되는 데서 시작을 하죠. 주커버그는 온라인상에서는 네트워크 회사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오프라인상에서의 의사소통은 굉장히 이제 뭐랄까 서툰 친구였고요. 근데 이제 주커버그가 그 여자친구하고의 대화도 잘 안 되고 결국 그 여자친구한테 차이면서 시작하죠, 영화가. 근데 이제 주커버그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이제 자기 기숙사에 오자마자 그 여자에 대한 소위 은밀한 내용, 어떤 사적인 내용까지 막 페이스북이란다. 그때 페이스북이 있기 전이고 그 블로그에 올리는 그러한 이제 소위 파렴치한 만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보게 되겠지만은 그 여자친구, 그러니까 무슨 올브라이트였는데요. 올브라이트만 지금 기억이 나네요. 이름은 뭐였었는데 애슐리 올브라이트였나? 뭐 일단은 올브라이트라고 하겠습니다. 그 올브라이트라는 그 여자친구하고는 이제 완전히 이제 차단이 된 거죠. 그 블로그에 그 여자에 대한 사적인 어떤 내용들을 올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여자가, 그 올브라이트가 그것을 알게 되고 주커버그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실망하게 된 거죠. 근데 우연히 이제 다른 술집에서 만나서 주커버그가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했었으나 그 여자는 냉담하게 나는 다른 친구들하고 있으니까 너가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라, 그렇게 해서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네트워크는 차단이 되죠. 그런데 이제 주커버그는 그 이후에 어찌되었건 근데 사실은 그 페이스북을 만들게 되는 것도 그 올브라이트한테 차이고 나서 그 분노를 삭히려고 뭔가 집중해야 될 게 필요했고, 집중해야 될 게 필요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기숙사 해킹을 한 다음에 사람들의 어떠한 정보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때 이상형 월드컵이라고 해서 이 여자 사진 놓고 얘가 좋니 해서 이제 그 경합을 붙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이 그 하버드 대학교 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클릭을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즐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주커버거가 유명해지고 그 학교 내에서요, 물론 악명을 떨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윙클보스하고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왜냐면 그것 때문에 윙클보스가 그 친구의 프로그래밍 실력이 좋다는 걸 알게 되고, 윙클보스가 이제 그 주커버거를 만나서 어떠한 그 페이스북, 현재 페이스북의 어떠한 아이디어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만들 건데 같이 만들자라고 했다가 주커버거가 이제 그 오케이 한 다음에 혼자서 만들어서 이제 만들어진 게 페이스북이거든요. 윙클보스로서는 굉장히 이제 자기들은 이제 지적재산권이 침해당했다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주장하는 거고, 주커버거는 니네의 어떠한 그 아이디어, 허접한 아이디어하고 나의 이 예술 작품이나 다름없는 페이스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주커버그는 아무튼 페이스북이 점점 커지는 와중에서 한때 이제 넵스터로 유명했던 숀을 이제 만나야 되고, 실존 인물이죠. 넵스터는 옛날에 이제 음악 파일 다운로드 받고 하는 그 숀과 소위 이제 쿵짝이 맞아서, 그래서 이제 숀을 이제 회사의 지분도 주게 되고, 숀과 가까워지면서 이제 주커버그의 절친이었던 와일도, 다시 말해서 페이스북을 만들 때 함께 이제 하고, 그 어떠한 그 와일도는 이제 회사의 어떠한 재무 책임자로서 그 여러 가지 투자를 얻어내고 하는 그런 어떠한 경영을 책임진 사람이었는데, 그 와일도하고는 오히려 멀어지고 이제 숀과 더 가까워지면서 이제 와일도를 소위 이야기해서 토사구팽시키는 그러한 어떠한 작전을 짜게 되죠. 작전을 짠다기보다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건데, 영화상 근데 이제 와일도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와일도의 지분이 많이 가는 것처럼 했었다가 사실은 다른 어떠한 그 증자를 시킨 것 같아요, 주식을.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와일도의 지분이 0.03%로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와일도는 결국 페이스북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와일도를 팽시키거든요. 그 쫓아내는데, 그러한 과정에 이제 어떠한 그 숀이 상당히 이제 그 이 주커버그가 그러한 식의 행동을 과감하게 하도록 소위 이야기해서 이제 친구를 배신하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게 많은 이제 좀 어떠한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숀과 와일도는 서로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 되는데, 그래서 주커버그는 늘 자신과 생각이 달랐던, 방향성이 달랐던 와일도를 쫓아내게 되는데 마음은 되게 불편하죠. 마음은 되게 불편하고, 일단은 와일도는 그래서 페이스북 공동 설립자라는 그런 이름도 사라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숀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사고를 치죠. 뭐 어떻게 파티를 너무 요란스럽게 하고, 이 나이가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그 영화상에서는 어떤 마약도 조금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경찰한테 이제 쉽게 얘기해서 걸리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커버그는 또 한 번 심경의 변화를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숀 같은 경우에는 넵스터로 유명한 인물로서 상당히 이제 감각적이고, 그 사람도 인터넷 세계에서 굉장히 거물이 되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주커버그의 아이디어가 서로 쿵짝이 잘 맞죠. 쿵짝이 잘 맞는데, 사실 그러니까 아까 쫓겨난 와일도는 굉장히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 경영자, 문과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고, 주커버그와 숀은 굉장히 이과틱하면서도 자기 감각을 중요시하는 굉장히 예술가적 스타일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와일도와 그 다음에 주커버그와 숀, 이 두 사람과 와일도 사이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는, 이제 페이스북이 점점 큼에 따라서 와일도는 이제 광고를 넣어서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주커버그 같은 경우는 광고 넣지 말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서로 대척점에 시작이 되는데, 숀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은 광고를 안 넣는 게 좋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숀이나 그 주커버그의 근거는 광고를 페이스북에 넣고 싶지 않은 이유는 쿨하지 않아서라는 게 이제 근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일도하고는 서로 안 맞았던 거죠. 와일도는 회사 재무 책임자로서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수익 구조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관계가 이제 멀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누가 옳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분명히 와일도 생각도 맞고, 그러나 또 쉽게 얘기해서 주커버그는 자기가 만든 페이스북에 있어서, 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사실은 어떤 예술가적 감각, 우리가 스티브 잡스도 굉장히 그러한 감각이 뛰어나고, 스티브 잡스도 애플에서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뭐랄까요, 독재자라고 할 만큼 굉장히 자기 생각이 강했고, 자기 스타일대로 애플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혁신적 제품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혁신적 제품을 내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이거는 그 광고를 안 넣는 게 좋겠어. 이유는 쿨하지 않아서 이게 그렇게 쉽게 흘러들을 그러한 말은 분명히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뭔가 이성적 근거로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감각적인 그 어떠한 자기 감각을 가진 어떠한 자기만의 센스에서 분명히 느껴지는 자기 나름의 영감이 있을 거라는 것이잖아요. 이를테면 피카소의 그림은 처음에는 다들 이거 이상한 그림이라고 해서 사랑을 못 받는 듯 했으나, 시대가 흐르면서 굉장히 천재적 그림이었다라고 우리가 증명이 그렇게 평가가 달라지듯이,
어떠한 예술가적 감각을 가진 사람들의 어떠한 선구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옳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근데 사실은 이제 문제는 주커버그 페이스북이 과연 그러면은 그 지금 소송이 붙은 상황에서 윙클보스 형제의 아이디어를 이제 표절한 거냐 아니냐가 사실은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주커버그가 만약에 이제 표절을 한 게 되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다른 사람 아이디어를 훔친 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주커버그는 이야기를 하죠. 내가 좋은 의자를 만들었다고 해서 의자를 처음 생각한 사람한테 뭔가 빚진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뭐 그 부분도 사실은 뭐 일리는 있게 되겠지만, 근데 사실 보면은 이제 이 어찌되었건 뭔가 이제 사람의 성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이 뭐랄까요, 그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페이스북은 소셜 네트워크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미난 것은 이제 우리 주커버그는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소셜 네트워킹 능력이 떨어졌었고, 그것 때문에 여자친구한테 차였던 것 때문에 뭔가 홧김에 했던 행동이 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이 회사, 이 페이스북을 만들기까지의 그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셜 네트워크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제 소송이 붙음으로써,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되었건 찌그러진 소셜 네트워킹을 서로 이제 법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이제 윙클보스의 주장대로 그 주커버그가 단순히 간단한 아이디어만 얻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상당히 구체화된 부분을 만약에 윙클보스의 아이디어가 생각보다 구체화되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커버그가 자기의 어떠한 성공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사실은 윙클보스는 상당히 이제 분통 터지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던 냅스터를 만들었었던 션이 주커버그한테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속옷 회사, 굉장히 성공한 속옷 회사의 어떠한 일화를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와이프 속옷을 사려고 했었으나 그것이 너무 민망해서 아예 그냥 고급 브랜드를 지향하는 속옷 회사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게 계기가 돼서. 근데 꽤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고 일정 부분 이상 성공을 거둔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팔게 되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션의 말에 따르면 여기까지는 굉장히 해피엔딩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그 회사가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됨으로써 쉽게 얘기해서 엄청 재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를 팔았던 그 사람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막 이렇게 뭐랄까요, 뭐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어떤 일종의 바보짓을 후회하다가 자살을 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러한 일화를 들려주는데요. 사실은 이제 션이 말한, 아마 그게 이제 영화에서는 회사 브랜드까지 나왔었는데 그 브랜드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회사였는지. 어찌됐건 근데 션이 말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뛰어내리는 자살을 한 그러한 슬픈 이야기. 션이 주커버그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거는 주커버그가 그러한 비운의 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선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쉽게 얘기해서 눈이 돌아가서 와일드가 이야기했던 대로 막 싸구려 광고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은, 그러면 페이스북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광고 올리지 말고 더 큰 것을 보고 가라.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얼마나 더 클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 쉽게 얘기하면은 윙클보스 형제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윙클보스 형제는 자신들의 아이디어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주커버그라고 하는 프로그래머를 이제 영입을 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그걸 주커버그가 혼자 하고 이게 이제 각 대륙에까지 퍼져나가니까, 미국을 넘어서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까지 퍼져나가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윙클보스는 아까 이야기했던 마치 속옷 회사 사장은 그 회사를 팔므로써 돈이라도 어느 정도 받았지만, 윙클보스는 그때까지 현재 그런 것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윙클보스는 이제 어떠한 비슷한 상황에서의 서글픈 처지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소송을 걸게 되고, 영화 말미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윙클보스와 합의를 해서 상당한 양의 이제 돈을 주고 합의를 보게 되죠.
영화의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재미난 또 장면이 나옵니다. 이 주커버그가 사실은 페이스북을 만들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첫 번째 자기를 찾던 여자친구 올브라이트를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잖아요. 그래서 올브라이트한테 다시 이제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나 올브라이트가 냉정하게, 그러니까 주커버그가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이 뭐랄까 대화를 못한 채로 술집을 나가면서 자기 친구 와일드한테 페이스북을 더 확장시켜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굉장히 크기 전에 이제 상황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바는 이 주커버그의 페이스북을 통한 성공은 자기가 어떠한 무언가를 성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물론 그런 인간적인 욕구도 있었지만은 사실 그 마음속에는 이제 올브라이트와 관계된 어떠한 자기가 이제 성공함으로써 어떤 자기 어떠한 올브라이트라고 하는 그 여성에게, 쉽게 얘기하면은 너는 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올브라이트라는 그 여성의 마음을 다시 되돌리고 싶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 실수한 거다, 나는 얼마나 대단한 남자인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후회를 그녀한테 주고 싶은 그런 어떤 일종의 보복행위처럼 보복행위로서의 어떠한 반작용일 수도 있을 텐데요. 어찌되었건 올브라이트에 대한 향한 그 마음이 페이스북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그 열정에 상당히 어떠한 또 하나의 어떠한 열을 가하는 그러한 에너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제 소송을 한참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떠한 주커버그가 나중에 조용한 곳에서 어떤 다른 여자 변호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여자 변호사가 나가면서 주커버그가 나는 나쁜 놈이 아니에요 하니까 그 여자 변호사가 나도 너가 나쁜 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해놓고서는 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근데 너가 나쁜 놈이려고 상당히 나쁜 놈인 척 보이려고 상당히 노력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가거든요.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흔한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재미난 표현으로 문과 문돌이라고 하듯이 이제 이과 찌질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찌질이가 아니야, 나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때로는 이제 오버액션을 낳기도 하고 하는데, 어찌되었건 페이스북의 어떤 성공의 에너지로서 이제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불태우게 만든 요소 중에 하나가 올브라이트라고 하는 그 여자에 대한 어떠한 감정, 어떤 애증이 교차하는 그러한 감정이 이 어떠한 페이스북을 만들고 키워나가는데 분명히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듯이 마지막에는 굉장히 재미난 것이 이제 그 영화 말미에 마지막에 이 주커버그가 올브라이트 이름을 찾아봅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실제로 올브라이트가 페이스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진과 프로필이 뜨더라고요. 근데 사실 올브라이트는 주커버그 때문에 굉장히 상처받았고, 주커버그가 자신의 어떤 사적인 것까지 블로그에 올리면서 굉장히 이제 수치심을 많이 느껴서 주커버그와 관계를 단절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시간이 흘러서 결국 그 올브라이트도, 물론 뭐 페이스북이 워낙 컸으니까 그럴 텐데 페이스북의 계정을 파가지고 그래서 그 계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커버그는 그것을 보고 올브라이트한테 친구 신청을 딱 합니다. 또 주커버그는 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영화 막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나오면서 막 영화의 어떤 설명이 나오는데, 결론 짓는 설명이 나오는데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주커버그가 윙클보스한테는 얼마를 주고 합의를 했고, 또 와일드하고는 얼마를 줬는지 알려져 있지 않으나 현재 페이스북 공동 창립자로 다시 이름이 올라가 있고 하면서 그 산적해 있던 소송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내용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장면은 주커버그가 올브라이트한테 친구 신청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친구 신청을 하고 수락된 것을 기다리는지 계속 이제 그것을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듯한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마무리가 되죠. 즉 주커버그의 소셜 네트워크는 어찌되었건 어쨌든 주커버그는 올브라이트와 단절된 관계를 다시 연결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 사업도 더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고, 결국 그 큰 사업이 올브라이트로 하여금 그 소셜 네트워크 SNS 페이스북 계정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고, 또 그것을 이제 올브라이트가 그 이제 마지막 장면에 주커버그가 이제 검색을 했더니 올브라이트 프로필이 뜨는 걸 보고 올브라이트에게 친구 신청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가 이제 수락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죠. 그렇게 하는 장면 속에서 이제 영화를 마무리가 되는데, 그 부분까지 굉장히 산뜻하게 재미가 있었다라는 어떤 느낌을 제가 받게 되더라고요. 어찌되었건 주커버그에 있어서 소셜 네트워크의 마지막 열쇠는 올브라이트하고의 어떠한 다시 친구 관계의 복원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하나의 어떠한 주커버그의 어떠한 마음속 숙제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결과적으로 그 숙제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는 모르죠. 근데 참 어쨌든 이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그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정말로 수많은 어떠한 관계들의 어떠한 갈등과 어떤 뭐랄까요, 단절이 되거나 다툼이 생기거나 하는 그 속에서 어떠한 사실은 전 세계를 연결하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 어떠한 시스템이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재미가 있죠. 시작부터가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자기 여자친구한테 차여서 그 여자친구하고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화가 나서 했던 어떠한 행동에서부터 그 일이 발단이 되어서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재미난 역설을 보는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 소셜 네트워크라는 이 영화는 주커버그의 그러한 일대기를 굉장히 이제 어찌되었고 군더더기 없이 잘 그려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영화로 호불호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상당히 재미가 있었고, 또 특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의 어떠한 사업 스토리를 우리가 봄으로써 다양하게 벤치마킹할 건 벤치마킹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나 같으면은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이러한 어떠한 주커버그의 어떠한 또 성공 과정을 우리가 봄으로써 또 자신의 삶에 어떠한 접목시킬 건 접목시켜서 또 우리의 삶을 성공시켜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활용하는 좋은 어떠한 기감이 되는 그러한 스토리였다. 스토리로 활용할 만하다. 기감이 되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